내가 감히 여기서 뻔뻔하게 서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뭐? 나보고 나가라고? 지연아, 넌 아직도 현실을 못 받아들이네. 난 내가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걸 이미 가졌어. 내가 가진 거? 그게 뭔데? 거짓말? 사기? 도둑질? 닥쳐. 왜? 이제야 두려워졌어? 이젠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겠어? 개소리 그만해. 넌 오늘부로 끝이야. 내 인생 내가 직접 부숴줄게. 웃기고 있네. 넌 이제 끝냈어. 서지혜. 크리스마스 이브.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엘호텔 최상층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연회장에는 값비싼 샴페인이 흐르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야경은 눈부셨고 연회장 안에서는 세련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와인 잔을 기울이며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이 주최하는 연례 행사였다. 대기업 대표들, 유력 정치인들, 심지어 몇몇 연예인들까지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하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이곳은 매년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올해 지안 양도 오셨군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버님을 꼭 닮으셨네요. 형식적인 인사들이 오갔다. 나는 그저 피식 웃으며 적당히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자리가 지긋지긋했다. 어릴 때부터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게 의무였지만 나는 이들처럼 사람 좋은 척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이 위선적인 연회장에서 나는 폭탄을 터뜨릴 생각이었다. 그 순간 내가 들고 있던 마이크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혜는 누구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연회장은 얼어붙었다. 와인잔을 입에 대려던 사람들이 손을 멈췄고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던 무리들도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무대에서 연주를 하던 피아니스트는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멈췄고 웨이터들조차 걸음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지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폭풍 전야 같은 차분함이었다. 언제나 그랬다. 우리 가족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아버지는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난 단 하나만 알고 싶어.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높이 들어 보였다. 지혜, 대체 누구야? 내가 든 사진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우리 가족 사진 속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란히 서 있는 내 모습과 함께. 하지만 문제는 나는 평생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사진 속 그녀는 우리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내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지혜는 우리 가족이 맞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안. 이번엔 어머니가 나섰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띠며 나를 타이르듯 말했다. 그냥 오래된 사진일 뿐이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 나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때 연회장의 무대 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마이크를 낚아채듯 들었고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막내 동생이 아직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했나 보네요. 지혜였다. 사진 속 그 여자. 나는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녀는 나를 알고 있었다. 아니, 나를 막내 동생이라고 불렀다. 너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지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노려봤다. 거짓말이야?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내가 직접 설명해 보지 그래?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연회장 안은 숨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잔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지안, 지금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내가 묻자 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대답을 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대답이었다. 그럼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다. 대체 나한테 왜 거짓말한 거야?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지혜는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내가 알면 안 되는 이야기야. 그 말에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이미 알아버렸어. 한순간에 모든 게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내 왼쪽 뺨에서 뜨거운 통증이 번졌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찔해졌다.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내뱉는 숨소리마저도 멀게 느껴졌다. 얼굴이 얼얼했다.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한없이 차가웠다. 뭐야, 지금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도 모르게 뺨을 손으로 눌렀다. 평생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날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날 때렸다. 그만해. 아버지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내뱉었다. 지금 당장 멈춰.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멈추라고? 아버지는 지금 내 말보다 그녀를 믿겠다는 거야. 지혜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걸 본 순간 확신이 들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구나. 내가 조용히 말하자 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렇구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는 지혜를 선택했다. 이게 가족이야? 나는 어이가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난 가족이 아니야.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 이게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거야.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다시 한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은 여기서 끝이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손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버지가 끝내라고 하면 끝내는 거야. 아버지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긴 해. 주변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초대받은 손님들이 서로 속삭이며 우리 가족을 쳐다봤다. 이거 진짜 뭐야? 지안 양이 왜 저러는 거지? 누가 지혜라는 거야? 모두들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게 등을 돌리고 지혜를 바라봤다. 이제 됐다.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에 지혜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 속에 감춰진 안도감을 알아챘다. 그래, 결국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녀를 보호할 생각이었지. 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뺨은 여전히 얼얼했고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일지도 몰라. 파티가 끝난 후 나는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온몸이 무거웠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뺨은 여전히 얼얼했다. 아버지의 손이 닿았던 그 자리,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이게 진짜 현실이야?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완벽한 척을 해왔지만 결국
이 모든 게 가짜라는 걸 깨닫는 데에는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밤 11시 15분. 연회장이 있던 호텔 최상층에서 로비로 내려오면서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지혜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로비 한쪽 호텔 정문과 이어지는 대리석 기둥 옆에서 지혜가 서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살짝 꼬은 채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왔다. 너 참 대단하더라.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날이 서 있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이 상황이 진짜 어이없었다. 그럼 뭐?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비웃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팔짱을 풀었다. 그랬다면 내가 널 너무 과소평가한 거겠지.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나는 일부러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사라지는 거야. 그 순간 지혜는 갑자기 피식 웃었다. 사라지라고?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흥미롭다는 듯이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지안, 너 아직도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보는구나. 뭐, 그렇게 쉽게 사라질 거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그녀는 내 옆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마치 나를 압박이라도 하듯. 나는 이미 이 가족 안에 있어. 그리고 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몰아내려 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내게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내가 널 몰아낼 차례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노려보았다. 웃기지 마.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아버지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일부러 그녀가 당황하길 바라며 말했다. 하지만 지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내 어깨를 툭 치며 가볍게 웃었다. 그럼 말해봐. 내가 뭘 알고 있는데?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봐. 넌 아직 아무것도 몰라. 지혜는 한 발짝 물러서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너한테 경고할게. 지금이라도 멈춰. 안 그럼. 안 그럼 넌 두 번 다시 이 가족 안에서 숨도 못 쉴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녀는 내 앞을 스치듯 걸어 나갔다. 호텔 자동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에 올라탔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젠장 손을 꽉 쥐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텔 연회장에서 사람들 앞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다. 이게 진짜 말이 돼.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봤다. 사진. 내가 어디선가 본 적도 없는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 그것도 마치 우리가 뭔가 수상한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었다. CCTV 화면, 통화 기록, 그리고 익명의 제보까지 있었습니다.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경찰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지안 씨, 본인이 이 남성을 아십니까?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아니요.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정말인가요? 경찰은 내 표정을 살피며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하지만 이 사진 속 인물은 얼마 전 대규모 자금 세탁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계좌 중 하나에서 당신의 이름이 발견됐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나는 황급히 서류를 확인했다. 하지만 거기에 적힌 이름은 분명 내 이름이었다. 서지안. 내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좌. 내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래네요. 하지만 모든 증거는 내가 관련되어 있다는 듯이 짜맞춰져 있었다. 말도 안 돼요.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거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날 엮으려고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건 조사해봐야 알겠죠. 일단 공식적으로 진술을 남겨주시지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지혜의 짓이다. 내가 호텔을 나선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미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작업을 끝내고 있었다.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넌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이제부터도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야.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내가 그녀를 의심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녀는 나를 제거할 준비를 끝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빠르게 움직일 줄은 몰랐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변호사 불러주세요. 경찰은 내 반응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언하자면 그는 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번 사건 당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확실히 노리고 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경찰이 날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단번에 알아챘다. 누군가가 날 없애려 한다는 뜻인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경찰서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나왔다. 하지만 자유가 된 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한 씨, 나는 고개를 돌렸다. 경찰서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서 있었고 차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나왔다. 현우였다. 현우는 나와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변호사였다. 우리 가족과도 연관이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내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보며 짧게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요? 나는 피식 웃었다. 이 상황에서 괜찮을 수 있겠어요? 현우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차 문을 열었다. 일단 차에 타요. 여기서 오래 서 있으면 좋을 게 없어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경찰서 앞. 몇몇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 안은 조용해졌다. 차가 조용히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현우는 말없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거울 너머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말해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혜가 날 엮으려고 했어요. 그녀가 어떻게요? 가짜 증거를 만들었어요.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과 찍힌 사진, 내 이름으로 된 계좌, 그리고 신고까지. 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결국 그녀는 내가 입을 열기 전에 날 없애려고 한 거죠. 지한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경찰이 원하는 건 증거예요. 당신이 무죄라는 걸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없으면?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가 만들어야죠. 나는 그를 바라봤다. 정말 날 도와줄 거예요? 그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돌리며 반대편 손으로 안경을 살짝 올렸다. 내가 당신 편이 아니면 지금 여기 같이 있지도 않겠죠.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말해 나는 지금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하지만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면 좋아요. 같이 해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현우는 가볍게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차는 점점 어둠이 내려앉는 도로를 따라 달려가고 있었다. 차가 저택의 대문 앞에서 멈춰 섰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곳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도망칠 생각도 없었다.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힐 때였다. 차에서 내리자 밤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다. 웅장한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익숙한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거대한 저택.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하지만 지금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나는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지한 씨 오셨습니까? 집사인 강 실장이 내 앞을 막아섰다. 회장님께서 지금 바쁘십니다. 내일 다시. 지금 만나야겠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강 실장은 짧게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길을 비켜줬다. 나는 곧바로 2층으로 향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다. 서재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런던은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고 방 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몇 개의 문서가 놓여 있었고 아버지는 한 손에 펜을 들고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왔음에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드디어 왔구나. 차분한 목소리. 마치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죠? 그제야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차가운 눈빛. 그렇다.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왜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왜 내가 뭘 해야 하지? 아버지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이건 너와 지혜의 문제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집의 주인이잖아요.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람 아닌가요? 아버지는 짧게 웃었다. 가족?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집에서는 강한 사람이 가족이다. 피가 같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지금 내가 지혜에게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게 힘이 없다면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증명해라. 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그럼 넌 내 딸로 남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넌 그냥 사라지는 거다.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아버지가 냉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애초에 가족이라는 의미는 없었나요?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름만 가족이지. 결국은 권력 싸움이다. 그는 다시 펜을 집어들었다. 이제 돌아가서 내 싸움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만이 내 가족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보호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미 가족을 초월한 사람이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래요. 그럼 지켜보세요. 누가 마지막까지 남는지. 그리고 나는 서재를 나섰다. 이제 나 혼자 서워야 했다. 서재 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조용히 닫혔다. 이제 확실해. 아버지는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택 안은 적막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익숙한 벽과 그림들을 지나쳤다. 어릴 뛰어놀던 곳,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공간.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이제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한다. 나는 2층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창밖으로 저택의 정원이 보였다. 눈이 희미하게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정원이 은은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다. 지혜였다. 나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정원으로 가는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지혜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내려왔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럼 이제 결정했어?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결정했지. 난 싸울 거야.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래? 이젠 도망치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미소도 짓지 않았다. 도망칠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 그동안 상황을 지켜본 거지. 지혜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넌 지금 내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날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해? 나는 한 발짝 다가가며 말했다. 적어도 이번엔 내가 먼저 공격할 기회는 없을 거야. 순간 지혜의 미소가 살짝 사라졌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켜봐.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테니까. 지혜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천천히 웃었다.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누가 마지막까지 남는지. 눈발이 점점 거세졌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때였다.